그런 경우는 한 10중 8구, 10중 8구 아니라 95% 이상은 좀 발치 쪽으로 좀 생각을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저희 아까도 잠깐 교정에 대해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발치와 비발치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저희가 혹시 구분하는데 그런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한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이거는 정말로 좀 전문적인 얘기고요. 정말 내용이 방대합니다. 이거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사실 좀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좀 부족하지가 않을 정도의 문제예요. 일단 발치 교정을 한다는 거가 일단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공간이 없으니까는 중간에 치아를 빼고 주로 이제 작은 어금니를 하나 빼죠.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 발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발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치아가 삐뚤빼뚤한 거, 공간이 없는 거죠. 두 번째는 입이 튀어나온 거, 치아가 돌출된 거죠. 그러니까 삐뚤빼뚤한 걸 가지런하게 하고 돌출된 치아를 뒤로 좀 넣고 싶고 그럴 경우에 어쨌든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삐뚤빼뚤한 게 심하시거나 아니면 돌출이 좀 많이 심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치 교정을 많이 하게 돼요. 반면에 삐뚤빼뚤한 게 심하시면은 입은 전혀 안 튀어나왔어요. 이런 경우에 비발치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딱 봐도 누가 봐도 덧니가 많이 심하잖아요. 네. 하지만은 이 환자는 발치일까요, 비발치일까요? 이를 안 빼고 치료를 했습니다. 이를 안 빼고 치료를 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얘기하면 깁니다만은 입천장도 넓혀주고 어금니도 뒤로 밀고 치아 사이즈도 조금 줄여주고 크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치료를 한 거고요. 비발치로 교정 치료를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. 네, 반면에 삐뚤빼뚤한 게 별로 심하지 않은데 발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주로 이제 돌출 때문에 그렇죠.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삐뚤빼뚤한 게 그렇게 심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 환자도 발치 교정을 했습니다. 이런 아까는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발치 교정을 했어요. 왜냐면 입이 너무 튀어나와 계셨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출입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치아를 총 4개 빼고 교정치를 하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삐뚤빼뚤한 게 심하고 그리고 돌출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발치기랑 비발치랑 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자가 진단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삐뚤빼뚤한 게 많이 심하면서도 돌출이 심하다 이런 경우는 한 10중 8구, 10중 8구 아니라 95% 이상은 좀 발치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돌출만 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은 안 튀어나왔는데 삐뚤빼뚤한 것만 심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건 직접 봐야 됩니다. 네,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발치랑 비발치의 기준이 치료하시는 선생님마다 사실 그것도 약간씩 달라요. 그리고 제가 발치랑 비발치랑 그것도 역시 명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뉘는 거는 아니세요. 분명히 그 가운데에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. 한마디로 발치 교정도 가능하고 비발치 교정도 가능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제 의견도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. 환자분의 의견도. 자기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입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되겠죠. 환자분은 이제 입을 꼭 넣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한 경우에도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는 제가 봤을 때 입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. 삐뚤빼뚤한 것만 그냥 펴면 만족할 것 같아.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발치로도 많이 치료하고요. 삐뚤빼뚤하고 이 돌출된 정도가 심하면은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막상 아까 저희 이렇게 자료화면 이렇게 봤잖아요. 자료화면도 보니까 막상 또 그렇게 저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자가진은 어렵다. 자가 진단은 사실 어렵습니다. 덧니가 심하고 입이 튀어나왔다 이런 경우는 마음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. 저희가 보험 얘기를 아까도 잠깐 이 전편에서도 했었는데 이 교정도 보험이 되나요? 건강보험이 되는 케이스가 아주 희박하게 있습니다.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것도 그냥 자료화면을 하나 띄워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돼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기준은 거의 사실상 이제 안면 장애급의 거의 환자분들이에요. 기준을 보시면은 정말 심한 분들도 10mm가 안 돼요. 주걱턱이 1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, 이런 경우도 정말 누가 봐도 심각한 주걱턱이어도 10mm가 안 됐습니다.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은 거의 일반인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
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사보험도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예, 그런 경우에는 뭐 2급 부정교합, 3급 부정교합일 경우에 거기서 일부분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은 거의 사실상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된다. 그리고 사보험은 그 약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. 혹시 교정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치아보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주는 그런 것들 말고 이 사보험에서도 이 약관을 잘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교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모아준다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혹시 얼굴이 작아질까요? 작아질 것 같나요? 저는 작아질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제가 일단 이건 정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